경희대학교 박은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너무 멋있죠? 사실 지난 봄에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신랑하고 아들이 일요일 날 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두물머리로 끌고 갔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것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여기도 그림이고 저기도 그림이다. 사진을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 안에 있던 서름이나 속상함이나 암담함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하나의 심리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두 다 같이 마음껏 이 자연을 즐기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오겹이라는 단어 앞에 설 때마다 많이 쑥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제가 이 5개의 단어 앞에 서 있더라고요. 교수가 된 첫날 제가 첫 업무로 선택한 것은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뜬 신문 기사를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 마음 다 바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다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고 세포와 동물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 입학할 때 지도 교수님하고 약속한 것이 국제저널에 5편을 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다 지키고 200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학위를 받고 나니까 약물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연구로 학위를 받은 유일한 약학 박사였고 실험실에 선후배가 없는 실험실 첫 박사였고 제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환경오염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 면역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고 싶어서 사실 공식적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1년 반 동안 박사후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박사 한 다음에 1년 반 동안 공식 경력이 없습니다. 현실은 되게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일 하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경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다 실험실에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데이터 하나 얻을 때마다 아싸, 대박.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야, 박은정 잘했어. 대견해. 하다 보면 아침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아침이 됐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걸어서 하거든요. 야, 저 길고양이 봐봐. 길고양이가 꼭 조로 같아. 전체가 다 까만데 요 목 있는 데만 하얘. 근데 제 눈앞에 보여진 모습은 건물 공사 중인 벽에서 떨어진 입자들이었습니다. 저 입자가 뭐지? 벽에 붙은 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혹시 페인트 칠한 거 아닌가? 그럼 페인트가 어떻게 저렇게 고체가 되지? 저기에 햇빛이 쪼이면서 사이에는 수분이 날아가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그 뭔가가 들어가겠구나. 내가 논문에서 쓰던 바로 그것들이야. 나 왜 이걸 인지 알았지? 바보야. 나 바보였어. 정말 어디 한 군데 쥐어 박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깨우치고 지내다 보니까 거의 10년을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퇴근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궁금한 건 더 많아졌는데 체력이 딸려서 늘 괴롭습니다. 여기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것이 그 젊음입니다. 연구 생활하는 도중에 솔직히 아주 중대한 고비가 한 번 왔었습니다. 사무실 동료의 짐을 날라주다가 손목 인대가 늘어나면서 신경이 손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다시 실험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몇 번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팔은 안 돼. 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코가 깨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지 한 번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슴으로 박고 엉덩이로 떨어져서 진짜 피멍이 다 온몸을 다 멍으로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신경이 어느 정도 다시 재생이 되는 것 같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서류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국립암센터에 계신 박사님께서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 선정 관련 공고를 보내주셔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습니다. 만 40세 이하 또는 학위 후 7년 이내라는 조건 덕분에 지원을 할 수 있었고 45세라는 나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내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연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얻는데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지원서를 할 때마다 날아오는 소리 메시지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해야 했습니다. 2017년 가을에 연구생활 5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무급 연구 강사로 계약을 할 때 드디어 이제 나에게 끝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비정규직으로는 최초로 여성으로서는 김빈내리 교수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식창조대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세계 영향력 있는 1% 연구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17년 11월 15일 제 입에서 그냥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니면서 아기 키우고 살림하는 아줌마였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저의 자녀 연구 생활을 4개월에서 14년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딱 3년만 더 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었는데 작년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제 경험을 많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또 제 연구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웃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이 꿈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아픔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제 연구에 다 녹여내서 제 아들이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단 하루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덜 가슴 아플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보처럼 깨닫고 공부하고 또 깨닫고 공부하면서 성숙한 연구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